이 이야기는 경기도 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느 기업가의 실제 사연을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50평이 넘는 거실에 황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값비싼 가죽 소파에 몸을 맡긴 채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강물 위를 흐르는 유람선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을 파고드는 불안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또 민수 이야기를 하더군. 김 회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붉은 액체가 잔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모습이 마치 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김 회장에게는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고 홀로 키운 수진이는 그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28살이 된 수진이가 결혼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도 민수라는 남자와 말입니다. 김 회장은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돈 때문일까, 사랑 때문일까? 김 회장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50년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진심을 가진 사람과 이익을 노리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회장은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고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아빠, 여기 계셨네요.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요즘 부쩍 늘어난 행복한 빛이 가득했어요. 수진아. 오늘 회사는 일찍 끝났나? 김 회장은 딸을 향해 자리를 권하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일이 별로 없어서요. 수진이는 아버지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사실 오늘 민수 오빠랑 얘기한 게 있어요. 김 회장의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무슨 얘기? 결혼 얘기요. 수진이의 볼에 홍조가 스며들었습니다. 민수 오빠가 정식으로 아빠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언제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고 싶다고요. 김 회장은 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죠.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동시에 그 행복이 진짜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어요. 그래, 민수 씨가 그렇게 말했구나. 김 회장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민수 씨에 대해 아빠가 아는 건 별로 없잖아.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수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항상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김 회장은 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게 정말일까? 민수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했지?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계세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죠.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처럼 큰 사업가는 아니지만 민수 오빠만의 꿈이 있으세요. 김 회장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라. 그래서 더 의심스럽군. 하지만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수진아. 민수 씨가 좋은 사람이라니 다행이다. 김 회장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인생의 큰 결정이잖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수진이는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민수 오빠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려고 해요.
아빠도 민수 오빠를 만나보시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김 회장은 딸의 순진한 믿음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어려서부터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것이 때로는 장점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하나만 물어볼게. 김 회장은 딸의 눈을 바라보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우리 집안의 재정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수진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사업하신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 얘기할 필요 있나요? 김 회장은 딸의 순수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빠는 수진이가 진짜 사랑받기를 바라거든. 수진이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받아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 오빠는 정말 저를 사랑해요. 아빠도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그날 밤 김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접근해 왔죠. 그 중에는 진심 어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돈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민수, 너는 어떤 사람일까? 김 회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펜을 돌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수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자. 민수의 진짜 속마음을 말이야. 이튿날 아침 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이 서재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그는 밤새 고민했던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지. 김 회장은 젊은 시절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사업가였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났던 분이었죠. 민수를 제대로 알아보려면 그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의 모습을 봐야 해. 김 회장은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거지 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줄에는 민수 관찰, 세 번째 줄에는 반응 테스트라고 적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가 그의 딸에 대한 애정과 걱정을 담고 있었죠. 회장님, 아침 드시겠습니까? 집사 최 씨가 서재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응, 최 씨. 잠깐 들어와 봐. 김 회장은 노트를 덮으며 집사를 불렀습니다. 최 씨는 15년 넘게 김 회장 집에서 일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김 회장의 성격과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이런 중요한 일에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최 씨, 내가 좀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우리 창고에 오래된 옷들이 있지? 내가 젊을 때 입던 낡은 옷 말이야. 김 회장은 최 씨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들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나? 최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낡은 옷이요? 혹시 기부하시려는 건가요? 비슷한 거야. 김 회장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가져다 주면 설명해 줄게. 1시간 후, 최 씨가 먼지가 앉은 상자를 들고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김 회장이 30년 전에 입었던 옷들이 들어 있었어요. 때가 탄 셔츠, 해진 바지, 낡은 운동화까지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옷들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최 씨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최 씨, 사실 수진이 결혼 상대를 테스트해 보려고 해. 테스트요? 응. 민수라는 청년이 수진이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이야. 김 회장은 낡은 셔츠를 들어올리며 설명했습니다. 이 옷들을 입고 거지로 변장해서 민수에게 접근해 볼 거야. 최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들키지 않을 거야. 김 회장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모습이면 아무도 김 회장인 줄 모를 테니까. 최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수진 양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민수 씨도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김 회장은 최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민수의 본성을 파악하는 거야. 수진이가 행복해지려면 올바른 사람을 만나야 하거든. 최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최 씨. 우선 이 계획은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해줘. 오후가 되자 김 회장은 본격적으로 변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옷방 거울 앞에서 낡은 옷들을 하나씩 입어보며 가장 자연스러운 조합을 찾았어요. 해진 회색 셔츠에 무릎이 뚫린 청바지, 그리고 밑창이 벗겨진 운동화까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니 정말로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군. 김 회장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옷방 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김 회장은 깜짝 놀라 재빨리 옷을 가렸습니다. 아, 수진아. 그냥 옛날 옷들 정리하고 있어. 옛날 옷이요? 수진이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와, 이 옷들 정말 오래됐네요. 아빠 젊을 때 입으시던 거예요? 응, 그렇지. 추억이 담긴 옷들이야. 김 회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부하시려는 거예요? 비슷한 거지. 김 회장은 수진이의 시선을 피하며 옷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수진아, 너 오늘 민수 씨 만나나? 네,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빠도 같이 가실래요? 민수 오빠도 아빠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김 회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다음에 만나자. 오늘은 아빠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일이세요? 회사 일이야.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김 회장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 회장은 서재에서 민수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들은 것들과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 민수는 29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특별히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눈에 띄는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의심스럽네. 김 회장은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대기업 회장의 딸에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그는 수진이가 자주 가는 카페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카페였는데 민수도 그곳을 자주 이용한다고 했어요. 내일 그곳에서 첫 번째 테스트를 실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내 딸을 사랑한다면. 김 회장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테스트를 당당하게 통과해봐라. 밤이 깊어갈수록 김 회장의 마음도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모든 망설임을 이겨냈습니다. 수진이는 그의 유일한 딸이었고 그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내일부터 시작이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변장용 옷들을 점검하며 다짐했습니다. 민수의 진짜 모습을 반드시 확인하겠어. 다음 날 새벽 김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5시 반이었어요. 하지만 잠은 이미 달아나 버린 상태였죠. 오늘 실행할 계획 때문에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김 회장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새벽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하늘 아래 몇몇 조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김 회장은 유리창에 기댄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해야 해. 6시가 되자 김 회장은 샤워를 하고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가지 않을 예정이었어요. 대신 민수를 관찰하고 테스트하는데 온종일을 쓸 계획이었거든요.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최 씨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응, 알겠어. 잠깐만. 김 회장은 서재로 가서 어젯밤에 작성한 계획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수가 자주 가는 카페, 그의 출근 시간, 평소 이동 경로까지 모든 것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동안 수진이가 내려왔습니다. 아빠,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오늘 일이 좀 있어서. 김 회장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일찍 일어났네. 네, 오늘 민수 오빠랑 점심 먹기로 했어요. 수진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도 시간 되시면 같이. 미안해, 수진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김 회장은 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실 오늘이야말로 민수를 관찰할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수진이는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꼭 만나요, 아빠. 그래, 꼭 그러자. 김 회장은 딸의 볼에 가벼운 키스를 하며 약속했습니다. 오전 9시 김 회장은 옷방에서 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낡은 옷들을 하나씩 꺼내어 입었어요. 해진 회색 셔츠, 무릎이 뚫린 청바지, 밑창이 벗겨진 운동화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된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썼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로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야. 김 회장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김 회장의 변장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괜찮아, 최 씨. 걱정하지 마. 김 회장은 최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하지만 회장님, 혹시 수진 양이나 민수 씨가 알아보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특히 수진이가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조심할 거야. 그리고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때는 포기하고. 김 회장은 최 씨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그 자신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10시 30분 김 회장은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을 타고 이동했겠지만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지만 다행히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김 회장은 다시 한번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민수가 자주 가는 카페는 강남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민수를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접근할 예정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드러난다. 김 회장은 아버지의 말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수진이를 사랑한다면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강남역에 도착한 김 회장은 천천히 카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김 회장의 초라한 모습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한 김 회장은 근처 벤치에 앉아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15분이었어요. 수진이가 말하기로는 민수가 보통 11시 30분쯤 이 카페에 온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김 회장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카페는 아담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창가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기 민수다. 김 회장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민수는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카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재빨리 자세를 낮추고 거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컵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는 척했어요. 민수가 카페 앞을 지나갈 때 김 회장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밥 한 끼만. 제발 도와주세요. 민수는 갑자기 나타난 거지 차림의 노인을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한 표정을 지으며 주머니를 뒤졌어요. 여기 많지는 않지만 받으세요. 민수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김 회장의 컵에 넣어주었습니다. 힘내세요, 할아버지. 김 회장은 민수의 따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는 민수가 무시하거나 냉대할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행동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김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카페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김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김 회장은 벤치에 앉아 방금 전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민수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좀 더 지켜봐야겠어. 그는 카페 창문 너머로 민수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통과했군. 김 회장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야. 오후 2시 김 회장은 여전히 거지 차림으로 카페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거리는 한결 한산해졌어요. 민수는 1시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카페를 나갔고 김 회장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따라다니며 관찰했습니다. 저 친구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김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카페에서 나온 후 길에서 만난 할머니를 도와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지. 김 회장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하기로는 민수가 오후 시간에 이 공원에서 산책을 자주 한다고 했어요. 과연 30분 후 민수가 공원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극단적인 테스트를 해볼 참이었어요. 김 회장은 공원 벤치 근처에서 쓰러진 척하며 민수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산책로를 따라 걸어오자 김 회장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기대 앉아 있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지러워. 김 회장은 진짜 아픈 사람처럼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민수는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김 회장은 민수의 진심 어린 걱정 어린 목소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민수는 김 회장을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벤치에 앉히고는 자신의 물병을 꺼냈어요. 물 좀 드세요. 천천히 마시시고요. 민수는 김 회장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며 위로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김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민수는 안심이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김 회장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정말 괜찮다네. 고마워, 젊은이. 김 회장은 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민수는 김 회장이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 곁에서 기다려줬습니다. 심지어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까지 건네며 배고프시면 드세요라고 말했어요. 김 회장은 민수의 연속된 친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 마지막 테스트를 해봐야겠어. 젊은이, 정말 고마워. 그런데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나?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약값이 필요한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지갑을 꺼내어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냈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민수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민수가 내민 돈을 받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정말 고마워, 젊은이. 이름이 뭐니?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수입니다. 김민수요. 민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좋은 이름. 이름이네. 김 회장은 그 이름을 들으며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자신의 딸과 결혼하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 오빠. 김 회장과 민수가 동시에 고개를 돌리자 수진이가 공원 입구에서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김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수진이가 자신을 알아본다면. 앗, 수진아. 민수가 반갑게 일어서며 수진이를 맞이했습니다. 김 회장은 재빨리 모자를 더 깊숙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히 수진이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 여기서 뭐 하세요? 수진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이분이 좀 편찮으셔서 도와드리고 있었어. 민수는 김 회장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분은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수진이는 거짓 차림의 김 회장을 보며 연민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김 회장은 목소리를 최대한 변조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아가씨. 민수라는 젊은이가 많이 도와줬어. 민수 오빠는 원래 그런 분이에요.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김 회장은 딸의 말을 들으며 민수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과연 수진이가 말한 대로 민수의 눈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셔다 드릴까요? 김 회장은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집이 가까워서 혼자 갈 수 있어.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나중에 안부 여쭤볼게요. 김 회장은 민수의 배려에 감동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곤란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괜찮다.
정말 고마웠어, 민수야. 김 회장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오래 머물면 수진이가 자신을 알아볼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만 가볼게. 오늘 정말 고마웠어. 김 회장은 민수와 수진이에게 인사를 하고 공원을 떠났습니다. 공원에서 나온 김 회장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잠시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민수를 관찰한 결과 그의 첫 인상은 상당히 좋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완벽한 연기일 수도 있고, 김 회장은 커피를 마시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 더 테스트해봐야겠어. 그는 내일 더 결정적인 테스트를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민수를 만나 더 직접적으로 그의 본성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내 딸을 사랑한다면.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김 회장은 최 씨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 최 씨는 민수의 행동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회장님, 그 청년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긴 해.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지. 내일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고 최종 판단을 내려야겠어.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는 수진이에게 민수를 집으로 초대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어요. 수진아, 오늘 저녁에 민수 씨를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게 어떨까? 김 회장이 아침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아빠? 민수 오빠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응, 아빠도 민수 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말이야. 김 회장은 딸의 기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요. 그럼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회장은 딸이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이 결판날 거였어요. 민수가 정말 수진이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재산을 노리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민수 오빠가 정말 기뻐하세요. 수진이가 통화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저녁 7시에 오시기로 했어요. 좋아. 그럼 최 씨에게 저녁 준비를 부탁해야겠네. 김 회장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 회장은 다시 한번 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모든 것을 점검했어요. 낡은 옷, 더러운 모자, 그리고 약간의 분장까지. 거울을 보니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최 씨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최 씨. 마지막 테스트니까 신중하게 해야지. 김 회장은 최 씨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타나서 상황을 정리할 거야. 오후 5시 김 회장은 집 뒷문으로 나가서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민수가 도착하면 거짓 차림으로 집에 나타나 마지막 테스트를 실행할 계획이었어요. 저녁 7시 정각, 민수가 김 회장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에 꽃다발까지 들고 왔어요. 김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예의는 바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민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빠, 어서 오세요. 수진아, 꼭 가져왔어. 그리고 회장님께 드릴 선물도. 민수는 선물 상자를 내밀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회장은 민수의 세심한 배려에 조금 놀랐습니다.
선물까지 준비해왔네. 하지만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거실에서 수진이와 민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김 회장은 조용히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짓 차림으로 현관벨을 눌렀어요. 누가 왔을까? 수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짓 차림의 김 회장이 서 있었어요. 수진이는 깜짝 놀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은 목소리를 변조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도움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요. 밥 한 끼만. 아니면 돈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은 연민을 자아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김 회장은 민수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에 놀랐습니다. 젊은이, 나를 아나? 어제 공원에서 뵈었잖아요. 몸은 좀 어떠세요? 민수는 김 회장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민수와 거지 노인이 아는 사이라는 것에 놀랐어요. 오빠, 이분을 아세요? 응, 어제 공원에서 쓰러지신 분이야.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민수는 진심 어린 걱정을 표했습니다. 김 회장은 민수의 반응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테스트를 시작할 때였어요. 젊은이, 사실 약값이 필요해서 이렇게 찾아왔어. 어제 도움을 받았으니까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회장은 긴장하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이제 본성이 드러날 거야. 하지만 민수의 다음 행동은 김 회장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민수는 주저없이 지갑을 꺼내어 있는 돈을 모두 꺼냈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5만 원이네요. 부족하면 카드로 현금을 더 뽑아다 드릴까요? 민수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민수가 내민 5만 원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민수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일 텐데 망설임 없이 내주는 것이었거든요. 민수 오빠. 수진이도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도와드려야지. 민수는 수진이를 안심시키며 김 회장에게 돈을 건네려 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돈을 노리고 수진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젊은이. 김 회장은 감동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받을 수 없어. 왜요? 할아버지 약값인데 꼭 받으세요. 민수는 김 회장의 손에 돈을 억지로 쥐어주려 했습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이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진심을 확인했으니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였어요. 민수야. 김 회장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와 수진이는 거지 노인이 갑자기 김 회장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민수도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김 회장은 낡은 옷을 벗으며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특히 민수에게는 더욱 미안하고.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민수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수진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 민수는 잠시 충격에 빠져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테스트하신 거였군요. 그래, 미안해.
김 회장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해.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민수야.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김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진이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아빠.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김 회장은 딸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그냥. 회장님. 민수가 김 회장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이해합니다. 뭐?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김 회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셨을 거예요.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 회장은 민수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화를 내거나 실망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민수야. 김 회장은 감동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저를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수진이는 민수의 어른스러운 반응에 놀라면서도 감동받았습니다. 민수 오빠. 김 회장은 민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고맙다고요? 내가 진심으로 수진이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말이야.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흘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더구나. 민수는 김 회장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수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돈이나 지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진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수진이는 민수의 고백을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 오빠. 김 회장은 민수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마침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졌어요. 민수야, 이제 확신해. 김 회장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너라면 내 딸을 맡길 수 있겠어. 정말요?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김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그리고 수진이를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봤거든. 수진이는 아버지와 민수 사이의 화해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민수 오빠도 고마워요. 수진아, 아빠가 너무 심한 짓을 한 거 아니야? 김 회장이 딸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놀랐지만 수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요. 저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니까요. 민수는 김 회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수진이를 잘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야, 이제부터는 가족이니까 편하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김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수는 조금 어색하면서도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최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저녁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아, 그래. 최 씨, 오늘 우리 가족이 하나 늘었어. 김 회장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씨는 상황을 파악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민수 씨도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최 씨.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회장은 민수에게 사업 이야기를 해주었고, 민수는 자신의 꿈과 계획에 대해 털어놨어요. 민수야, 내 꿈이 뭐니? 김 회장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민수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김 회장은 민수의 말을 듣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훌륭한 꿈이네. 아버지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민수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수 오빠는 정말 멋있어요, 아빠. 그래, 정말 멋진 사람이야. 김 회장은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 회장은 민수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했어. 김 회장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의 입장을 이해해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수진이의 아버지를 만나는 게 너무 긴장됐거든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텐데 편하게 지내자. 김 회장은 민수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네, 아버님.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수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진심을 담아 약속했습니다. 김 회장은 민수의 진심 어린 약속을 듣고 마침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민수야, 고마워. 수진이를 부탁해. 김 회장은 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서재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수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오늘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김 회장은 자신을 되돌아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를 의심하고 테스트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거든요. 민수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서재 문이 살짝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수진아. 잠이 안 와서. 김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잠이 안 오나? 수진이는 아버지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일이 너무 놀라워서요. 아빠가 그런 일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김 회장은 딸의 말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무 심했지?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수진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마음도 이해해요. 저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니까요. 그래도 너무 과했어. 민수에게 정말 미안하고. 김 회장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아빠, 민수 오빠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빠를 이해한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민수는. 김 회장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나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그래서 제가 민수 오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수진이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거든요. 김 회장은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이제야 확신해. 민수는 정말 널 사랑하는 사람이야. 네, 저도 알아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이제 민수 오빠를 믿어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미안해, 수진아. 아빠가 너를 믿지 못해서. 김 회장은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진이는 아버지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튿날 오후 김 회장은 민수를 따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제의 일을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민수야, 시간 있을 때 아버지랑 차 한잔 할까? 김 회장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언제든 괜찮습니다. 민수는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2시간 후, 김 회장과 민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회장은 정장 차림의 평상시 모습이었고, 민수도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왔어요. 민수야,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김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버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 회장은 민수의 너그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민수야.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수진이를 좋아하게 됐니? 김 회장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 만난 건 1년 전 친구 모임에서였어요. 수진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끌렸죠. 그때부터? 네, 하지만 처음에는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민수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수진이가 워낙 좋은 집안 출신이라 제가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김 회장은 민수의 진솔한 고백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겠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수진이의 마음을 더 천천히 알아가려고 했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돈이나 집안 배경 때문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사랑해서 만나고 싶었거든요. 김 회장은 민수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아버님, 사실 저도 처음에는 긴장됐어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아버님이 어떤 분일지, 저를 받아들여 주실지, 이제는 걱정하지 마. 김 회장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완전히 믿으니까. 2사람은 1시간 넘게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의 성장 과정, 꿈과 목표, 그리고 수진이에 대한 사랑까지. 김 회장은 대화를 나눌수록 민수가 정말 훌륭한 청년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하나만 부탁할게. 김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수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줘. 그게 아버지의 유일한 바람이야.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김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약속드릴게요. 수진이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김 회장은 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놓인다. 카페를 나서면서 김 회장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걱정과 의심이 모두 사라졌거든요. 민수는 정말로 수진이를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었고, 딸의 미래를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진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김 회장은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이제는 걱정 안 한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수진이에게 민수와의 대화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가 민수를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가 아버지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더 고마워.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김 회장은 딸을 부드럽게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겠네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거야. 김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걱정은 없었어요. 오직 딸과 민수의 행복한 미래만이 보였거든요. 석 달 후 김 회장의 집은 결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수진이와 민수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거실에는 웨딩드레스 카탈로그와 청첩장 샘플들이 가득했고 수진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아빠, 이 드레스 어때요? 수진이가 카탈로그를 들고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김 회장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예쁘다, 수진아. 내가 입으면 뭐든 예쁠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민수는 거의 매일 김 회장의 집에 와서 결혼 준비를 도왔어요. 김 회장도 민수를 진짜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민수야. 수고했어. 김 회장은 민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회사 일은 어땠나? 네, 잘 마무리했습니다. 민수는 수진이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뭐 정했어? 드레스 고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오빠도 같이 봐요. 세 사람은 함께 결혼 준비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회장은 딸과 민수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수야,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니?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늑한 아파트예요. 아버지가 도와줄게. 집 문제는 걱정하지 마. 김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저희가 해보고 싶어요, 아버님. 작은 집이라도 저희 힘으로 꾸려가고 싶거든요. 김 회장은 민수의 당당한 모습에 더욱 만족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회장은 민수에게 회사 이야기를 해주었고, 민수도 자신의 사업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민수야, 너의 무역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김 회장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개발도상국 농산물을 수입해서 공정무역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 김 회장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다니. 수진이는 민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수 오빠는 정말 멋있어요, 아빠. 그래, 정말 자랑스러운 사위야. 김 회장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 회장은 민수와 함께 서재로 향했습니다. 요즘 두 사람은 자주 서재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야,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지? 김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아버님. 수진이와 함께하는 일이라 즐거워요. 민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민수의 답변에 만족했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이면 됐어. 아버님,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가? 처음에 아버님이 저를 테스트하셨을 때 말이에요. 민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님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김 회장은 민수의 말에 놀랐습니다. 정말? 네, 만약 제게 딸이 있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민수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소중한 딸을 맡기는 일이니까요. 김 회장은 민수의 성숙한 생각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그렇게 이해해줘서. 아버님,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민수는 김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수진이를 지켜내겠어요.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마워. 아버지가 너를 믿는다. 두 사람은 깊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걱정은 없었어요. 오직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만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수진이와 민수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김 회장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아빠, 긴장돼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민수가 기다리고 있잖아. 김 회장은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수의 얼굴에는 감동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김 회장은 딸의 손을 민수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수진이를 부탁해. 네, 아버님.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는 진심을 담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김 회장은 발코니에서 혼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딸을 떠나보내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여보, 수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김 회장은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말하는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우리 딸이 행복할 거예요. 바람이 살랑 불어오며 김 회장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민수가 발코니로 나와 김 회장 곁에 섰습니다. 민수야, 피로하지 않나?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민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마워.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 네, 아버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김 회장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결국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수가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행복해라. 김 회장은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걱정 안 한다. 민수가 있으니까. 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김 회장은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한 미래를 확신하며 말이에요. 그렇게 김 회장의 거지 변장 테스트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의심과 걱정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사랑과 신뢰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